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팔격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격 성명학도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명학 황다빙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성명학으로 좀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이름을 짓는데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황다빈이가 좋은지 설명해 드렸고요. 한자 사주 성명학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음용오행, 획수음양, 수류액수, 분파여부, 불용한자, 자원오행, 희용신 장명법,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으로 짓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자원오행,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찾아서 이름을 짓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 때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다. 이것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이 절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사주의 개수를 세어 없는 거를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초등학생 수준이 장명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사주에 목 몇 개, 화, 토, 금수 이렇게 적어놓고 요 가운데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없는 기운이 사주에 좋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거 집어넣는 것은 초등학생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주를 보지를 않다 보니까 성의 자원우행과 그 다음에 이름의 자원우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용신 장명법은 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이름에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를 보지 않으니까 성이 자원우행과 이름이 자원. 예를 들어서 뭐 김씨성은 자원우행이 이제 금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에 어떤 사주에 목오행이 하고 화오행이 사주에 좋다고 했을 때 이런 논리를 따진다면은 목오행이 먼저 와도 금목화로 상극이 되고 화오행이 먼저 와도 금화목으로 상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이 자원오행과 이름이 자원오행의 상생상극을 따지는 것은 이것도 이제 초딩장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짓는 경우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무조건 100점짜리 이름을 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희용신장명법 즉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기운을 찾는 그런 기운을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죠. 이 무토일간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오행이라든지 물기운이죠. 물기운이 필요하고 이제 금오행도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주는 이제 수가 없으니까 수 하나 집어넣고 금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주의 좋은 기운은 금오행 수오행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씨였다. 근데 서씨는 자원행이 화거든요. 그런데 금오하고 수오행이 사주에 좋으니까 이게 금이 와도 화극금, 수가 와도 수국화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게 성하고 좌우행의 상생한 걸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일부 웹에서 무료 이름표를 하거나 무료 장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게 맞느냐? 절대 안 맞습니다. 사주의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게 맞느냐? 절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주 필요 없이 성이 자원오행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질 때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희용신장명법으로 장명하시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황답이 이름을 가지고 주역, 곡획, 실증 성묘학
그다음에 자원행 성묘학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거 강의는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성묘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이제 발격 성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황다빈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팔격 성명학으로 이렇게 육수를 뽑고 음용행, 선천, 후천 이렇게를 뽑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된 근거는 이제 앞에 있어요. 발격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으로 인생의 기lum을 예측한다고 주장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운, 배우자운, 자녀운, 재물운, 직업운 등등 모든 성격운, 이름으로 평생 운세라든지 신수를 이제 예측하는 어떤 성명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팔격에 이제 육갑을 붙이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갑이 갑하고 이는 1이고, 을묘는 2고, 병호는 3이고, 사는 정사고, 선천수 5는 선천수는 무진이고 6은 기축이고, 후천수 5는 무술이고 6은 김이고, 7은 경신이고 8은 신유고, 9는 임자고 10은 이제 기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가 1이다 아니면 11이다 그랬을 땐 21이다 그러면 갑인이 되는 거야. 갑인이 이렇게 밑에 갑인. 만약에 뒤에 끝자리 우리가 보면 이제 수리상으로 이제 황다빈 그러면은요, 황이 10이고 다가 6핵이고 빈이 12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니까 을묘가 이렇게 되겠죠. 다자는 6핵이니까 이게 이제 기축 아니면 김인데, 선천수, 조금 이따 설명드릴 선천수의 원래 이름은 그냥 선천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축이 될 거고요. 또 12는 2니까 을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그 이름이 상생상극을 따져서, 또 수리획수의 기lum을 따져서 나이대별로 인생의 기lum을 평가하는 학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대운을 이제 붙이는 방법은 대운 1세에서 10세는 이제 선천 천격에서 인격이고요. 대운 11에서 20세는 선천 인격에서 식격 사이, 21에서 30은 후천으로 넘어갑니다. 천격에서 인격, 31에서 40은 후천 인격에서 직격, 대운 41에서 50은 후천 직격에서 총격, 대운 51에서 60은 후천 총격에서 인격. 61회 이후에는 이게 61세 이후에는 이제 외격에서 61세, 뭐 선천 천격에서 62세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다빈이라 이름을 여기서는 이제 외국 육수, 외국 육친고 외국 육수만 받고, 지명관계상 내궁 육수와 내궁 육친은 일단은 생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황다빈이란 이름이 일단은 황은 그 다음에 12액입니다. 이게 이제 천격의 성은 성과 이름은 이게 선천이 되고요. 그래서 선천을 뽑는 방법은 황이 12액이니까 을묘고, 아까 2라고 하는 숫자는 을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는 6핵이니까 이제 기축이 되는 거고요. 비는 12액이 되니까 이제 을묘가 되는 첫적궁.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의, 이건 어렸을 때의 이제 형제, 친구 관계. 그다음에 첫적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가 인연, 남자 여자 인연 관계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천은 이게 병호가 되는데, 이 병호가 되는 이유는 이제 천격 12액에다가 황이 12액에다가 1을 더해서 13이 되니까 이제 병호가 되겠고, 인격은 이제 본인을 말해요. 이건 이제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요거는 12천격에 하고 선천 천격하고 인격을 합친 거. 그러니까 12에다가 6을 더하면 18이 되거든요. 아까 8은 이제 18은 끝사 신유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격, 이건 이제 배우자궁을 이제 말하는데요. 배우자궁을 말하는데, 요거는 인격하고 선천
인격 6획에다가 그 다음에 선천 직격 12획을 더해서 18획이 되겠습니다. 신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격, 총격은 이제 보통 말년운세를 보긴 보는데요. 다 12, 6, 12를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30획으로 되는데 이제 수리상으로 문제가 있다. 사교궁이라고 하는 것은 12액에다가 1을 더해서 이게 선천직격에다가 1을 더해서 13액이 되는 게 병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둥을 따지는 일단은 수리가 나쁜 수리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총격에 보면은 이게 말년운인데 30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리상으로 후천 가운데 청격, 인격, 직격, 총격, 아니 그 인격, 직격, 총격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격이 30획으로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리상으로 말년 수리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명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요. 본명이 18획으로 신유니까 여기서 남자는 선천은 아버지를 의미하고 여자는 엄마를 의미하고 후천은 남자는 엄마를 의미하고 여자는 아버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황다빈이가 이제 여자니까 본명궁을 기준해 가지고 본명궁을 기준해서 이게 신이 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어머니죠. 본인이 어머니를 극하는 근금목해서 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엄마하고 인연이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버지는 이제 여자는 또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병호가 병화극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본인을 극하고 있어서 본인한테 불편한 아버지 인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0, 30 사이에 이제 아버지가 본인한테 불편한 존재로 다가선다든지 1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이제 본인이 엄마한테 속삭이는 존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제군과 관계는 합의돼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아이가 형제가 있을 때 형제 관계는 이제 토생금하니까 형제 관계는 좋은 인연이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10세 20세 사이에 어떤 이 아이가 남자친구를 생겼을 때 이 근근목을 한단 말이죠. 본인이 남자친구를 극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의 관계는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우자궁하고 관계는 이제 신유니까 이거는 뭐 가끔 티격태격 하긴 해요. 형제 친구 동료처럼 티격태격 하는데 뭐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경우고요. 총격하고 관계는 이제 본인이 생해주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괜찮은 모습. 사교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어쨌든 수리상으로만 병으로서 이게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이 사주에 이제 이걸 육친을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신유를 기준해 가지고 이 병호라고 하는 이제 이게 남자를 의미하죠. 이 남자 본인한테 남자를 의미하는 이제 글자는 남자를 의미하는 글자는 본인하고 수리상으로 십상으로 괜찮으니까 이게 사교궁에 있으면서 남자 기운도 괜찮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재물은 숫자가 이렇게 10이에요. 물론 이제 선천에서 수리액수 기lum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 재물과 이 재물을 따졌을 때 이제 수리상으로 10액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세는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성묘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따질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냐 공부를 못하겠냐 이 공부를 따질 때는 공부를 따질 때는 뭐 여기에 이제 이 기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인이거든요. 인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선천에서 이게 상극관계, 목국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극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은 공부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에서 해당 그 육친간의 관계가 상생이 되면은 뭐 수리도 상생이 되면은 공부를 좀 잘하는
잘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극이 되면은 공부를 못한다고 보는데, 2019년 기해년에 태어난 황다윈이라 이름은 목국토, 그러니까 선천 청격과 인격, 그다음에 직격과 인격이 서로 상극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학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공부는 그게 못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 또 이제 공망도 이제 따지게 되겠죠. 기회니까 공망이 진사니까, 진사는 없으니까 공망기운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궁육수, 그 다음에 외궁육수를 가지고 이제 육친을 한번 분석하거든요. 황은 토토고, 단은 화하고, 비는 수화, 이렇게 되겠죠. 토는 관인데 하나는 구진이고 하나는 이제 주작이에요. 그래서 뭐 육수상으로는 하나는 주작에 해당되니까 뭐 직업은 이런 거 배우자는 괜찮은 모습이고, 또 재물이 이제 하나는 청룡이고 하나는 현무니까 뭐 등사, 이렇게 등사도 있고, 그래서 육수상으로는 괜찮은 좋은 모습을 좀 갖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또 육수로 평가하고 육진으로도 평가하고 수리로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상항구로 평가를 해서 그거의 기륭을 따지는 어떤 성묘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황답이 이름을 가지고 팔격 성묘학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수 성명학, 신살 성명학, 또 육효 성명학 등등으로 여러 가지 성명학 이론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뭐 장명, 뭐 개명, 사주, 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제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사물 주소, 가게 주소, 공장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요. 010-3396-5051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수맥초방, 백송각 문의도 010-3396-5051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을 짓는데 사주상으로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이런 설명해 드렸고, 성명학 이론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모두 100점짜 이름으로 짓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성명학도 한 10개 정도 좋은 이름으로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격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 육친 붙이는 방법과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